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눈부시고 무해한 존재를 꼽으라면 아마도 세상의 모든 빛을 모아놓은 듯한 ENFJ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언제나 한낮의 태양처럼 강렬하고 봄날의 훈풍처럼 따스합니다. 열정, 카리스마, 무한한 이타심, 사람을 이끄는 타고난 리더십. 이들은 타인의 가능성을 본인보다 더 먼저 알아채고 그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걸음으로 내어주는 세상의 다정한 정원사들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에서도 ENFJ가 등장하면 마법처럼 공기가 데워지고 웃음꽃이 핍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유토피아를 설계하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희망의 등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그 뒤에 드리워진 짙고 서늘한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등대가 칠흑 같은 바다를 밝히기 위해 제 몸 안에 기름을 태워 없애듯 ENFJ의 헌신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고갈을 담보로 유지되는 위태로운 기적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내가 할게라며 웃고 있지만 ENFJ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는 모두에게 사랑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가혹한 강박과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오만하고도 무거운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보다 상위에 두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거절이 가져올 미세한 균열조차 두려워 실은 내색 하나 없이 가면 뒤에서 서서히 잿더미로 변해가는 영혼.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찬사 속에 감춰진 ENFJ의 비극적인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가장 잘 치유하는 이 영혼들이 무너질 때는 가장 처참하고 고독하게 부서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이 당연한 호의나 호구 잡히는 일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우주와도 같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공들여 쌓은 인화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ENFJ는 단순히 슬픔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우주에서 증발해버리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와 마주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이 상처 입은 구원자들은 두 가지의 끔찍한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깊은 통찰과 미래의 비전을 잃은 채 당장의 얄팍한 쾌락과 타인의 말초적인 반응에만 매달려 춤추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 루프의 굴레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생을 부정하고 억눌러왔던 차가운 비판의 칼날을 꺼내들어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난도질하는 그립의 파국입니다. 모두의 태양이자 따뜻한 구원자였던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빛을 잃고 추락하는지, 그들이 마주하는 지옥의 풍경은 얼마나 황폐한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온전한 나를 찾아 어떻게 다시 타오르는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의 분석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땔감으로 쓰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지친 헌신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서사시입니다. 1. 시련의 나침반을 버리고 무대 위로 도망친 선장. 내면의 지혜를 차단한 채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즉각적인 자극만을 쫓아다니는 속 빈 강정 같은 과잉 활동 상태. 먼저 가장 건강하고 빛나는 상태의 ENFJ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장과 같습니다. 주 기능인 외향 감정이라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선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면서도 부기능인 내향 직관이라는 예리한 나침반을 통해 배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항로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때의 ENFJ는 현실의 파도를 넘는 구체적인 실행력과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완벽하게 양립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감정적 격려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성취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목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그들의 배는 언제나 벅찬 감동과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의 파탄이나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과도한 책임감이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 이 견고하던 선장의 멘탈은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잠시 닻을 내리고 내면의 직관을 가동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를 성찰하고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으면 ENFJ는 이 성찰의 과정을 고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인 내면의 눈을 스스로 찔러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생각해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우울해질 뿐이야. 그들은 사색을 멈추고 의미 찾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시선을 오로지 밖으로, 더 자극적인 외부 세계로 돌려버립니다. 내면의 지혜가 차단되자 남은 것은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외향 감정과 즉각적인 현실, 자극을 쫓는 외향 감각뿐입니다. 이 두 기능만이 기형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위험한 회로, 바로 FE, SE 루프의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 상태의 ENFJ는 마치 항해를 포기한 선장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올라 춤을 추는 광대가 된 것과 같습니다. 내면이 공허해질수록 그들은 그 구멍을 타인의 환호성과 즉각적인 쾌락으로 메우려 발악합니다. 깊은 목적 의식도 진정한 교감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게 뭘까? 라는 1차원적인 욕망만이 남습니다. 관객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불안해진 배우는 조명이 꺼질까? 두려워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웃고 떠들며 무대 위를 뛰어다닙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찾아올 공허함이 죽기보다 두렵기에 멈추지 못하고 영혼 없는 춤을 계속 추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NFJ가 겪는 첫 번째 비극, 루프의 늪입니다. 징후 1. 자존감의 외주화, 애정 결핍이 낳은 비굴한 친절. 2단계에 진입한 ENFJ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 하청업체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자존감의 외주화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의 반응은 곧 나의 생존 신호가 되기에 건강할 때 보여주던 숭고한 이타심은 이제 비굴한 구걸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ENFJ에게 거절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공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무한 긍정의 예스맨을 자처합니다. 자신의 일정은 이미 파탄났고 몸은 번아웃으로 비명을 지르지만 제가 할게요, 제가 도와줄게요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해야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박에서 나오는 생존형 봉사입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메시지 답장의 속도, 이모티콘의 유무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아까 그 표정은 뭐였지? 내가 말실수했나? 그 상대의 기분을 끊임없이 추측하고 검열하며 상대가 원하기도 전에 미리 납작 엎드려 비위를 맞춥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고 ENFJ는 상대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인질이 됩니다. 내면의 깊은 교감을 중시하던 기능이 마비되자 ENFJ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거칠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나눌 진짜 친구는 없는데 아는 사람만 수백 명인 기형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SNS는 이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진통제이자 독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순간만을 편집해 올리며 타인의 부러움과 좋아요, 숫자로 텅 빈 자아를 채우려 듭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반응이 미지근하면 금세 나는 매력이 없어라며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모임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며 가장 크게 웃고 떠들지만 그 웃음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건배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이들 중 내가 무너졌을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라는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텅 빈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밀려오는 그 압도적인 공허함은 ENFJ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징후 이 정적이 두려운 폭주기관차, 행동 중독의 늪. 내면의 직관이 꺼진 ENFJ에게 멈춤은 휴식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습니다. 잠시라도 생각할 틈이 생기면 억눌러왔던 공허함과 자기 혐오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끔찍한 정적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극을 찾아 헤매는 행동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멈추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죽는 상어처럼 그들은 생각하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행동합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로 모범이 되던 ENFJ가 루프에 빠지면 외향 감각을 오남용하여 말초적인 쾌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는 즐거움을 위한 유희가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한 감각적 마취에 가깝습니다. 우울감이 엄습할 때마다 백화점으로, 맛집으로 달려갑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제하는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카드를 긁어대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위장이 찢어질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이거라도 사야 내 기분이 나아져. 오늘까지만 먹고 죽자. 이들은 내일의 통장 잔고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뗄감으로 써서 현재의 쾌락이라는 불을 지피는 자해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잠깐의 포만감으로 텅 빈 영혼을 달래려 합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소란스러운 유흥에 탐닉합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숙취와 함께 깨어난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며 끔찍한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혐오를 잊기 위해 또다시 밤의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힙니다.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은 ENFJ는 그 시선을 타인의 인생으로 돌려버립니다. 내 문제는 해결 못해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여 타인의 삶에 무단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쏟아내며 타인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부터 10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시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살피는 공감 능력은 사라지고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만 남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임으로써 나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리더야라는 얄팍한 우월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거나 간섭을 거부하면 ENFJ는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자신의 간섭을 사랑과 희생으로 포장하며 조언을 거부한 상대를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려는 감정적 폭력일 뿐입니다. 징후 3타락한 메시아의 독재, 구원자 콤플렉스의 변질과 가스라이팅. 건강한 ENFJ가 타인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돕는 자애로운 정원사라면 루프에 빠져 흑화한 ENFJ는 타인을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하는 소품으로 전락시키는 강압적인 조종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해라는 끔찍한 논리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구속복이 됩니다.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타인의 영혼을 저당 잡는 수동 공격성은 2단계에서 극에 달합니다. 2단계의 ENFJ에게 헌신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복종으로 돌려받아야 할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상대가 독립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그들은 즉시 헌신의 장부를 펼쳐들고 빚 독촉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 하나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만데 다 너 잘되라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 자신의 선택으로 한 희생을 상대방의 강요였던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배은망덕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도덕적 비난을 퍼부으며 상대를 천하의 죄인으로 만듭니다. 상대방은 결국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ENFJ의 통제 아래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로 상대를 올가매는 고도로 지능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내면의 정화장치가 고장난 ENFJ는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안, 분노, 우울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대신 가장 가깝고 만만한 사람들에게 이 독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고민을 들어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화가 났으니
너도 나랑 똑같은 농도로 화를 내. 라며 감정의 동기화를 강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성적인 조언을 하거나 감정적 거리를 두려하면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피도 눈물도 없어? 라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타인은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고 정화해야 하는 감정바지, 무녀 혹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지독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익사해 갑니다. 이 폭주의 끝 차가운 논리로 무장한 독재자의 탄생. 따뜻한 감정이 배신감으로 파괴되자 최후의 방어기제로 열등 기능인 설익은 논리를 꺼내들어 자신과 세상을 냉소적으로 난도질하는 상태.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영혼까지 긁어모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온 것이 싸늘한 냉담함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일 때, 혹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ENFJ의 견고했던 정신세계는 마침내 붕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진심은 통한다. 사람은 선하다라는 자신의 신념. 체계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우주적 재난입니다. 더 이상 퍼줄 사랑도 견뎌낼 인내심도 바닥난 완전한 감정적 파산 상태. 이 절망의 끝에서 ENFJ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그 비상 버튼은 바로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꽁꽁 묶어두었던 최약체 기능, 열등 기능인 내향사고의 봉인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평소 ENFJ에게 이 사고 기능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인간미 없다고 여겨져 억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배신감에 휩싸인 순간 ENFJ는 이제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라며 익숙했던 감정의 옷을 찢어버리고 가장 낯설고 위험한 논리의 갑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TI 그립 상태의 시작입니다. 평소 사람이 먼저다, 마음이 중요하다며 눈물 흘리던 자애로운 성녀성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따뜻했던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꼬치꼬치 따지는 차가운 논리주의자가 들어앉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논리는 훈련된 지성인의 건강한 논리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아프게 한 세상을 응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편협하고 공격적인 궤변이자 살기 어린 흉기입니다. 이때의 ENFJ는 마치 감정이 제거된 사이보그처럼 행동합니다. 타인의 사정이나 맥락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오직 눈에 보이는 모순과 팩트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를 난도질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변화 앞에서 거대한 인지부조화와 공포를 느낍니다. 천사 같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독한 말을 하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하지만 이 섬뜩한 독설과 냉소는 ENFJ가 보내는 가장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파. 더 이상 감정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 겉으로는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독재자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질러대는 처절한 비명. 그것이 바로 ENFJ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 그립의 실체입니다. 징후 1인류의 소각과 가혹한 단죄, 타락한 천사의 심판. 그립 상태의 ENFJ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었던 만큼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를 혐오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타오르던 따뜻한 인류애는 잿더미가 되고 그 자리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감히? 라는 배신감과 억울함만이 남습니다. 이 억울함은 곧 차가운 분노가 되고 이 분노는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정밀한 비난으로 변질됩니다. 2단계의 ENFJ는 관계의 본질을 정서적 교류에서 거래로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순수한 호의를 미수금으로 재정의하여 소급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억 저장소를 뒤져 상대방에게 쏟았던 시간, 돈, 감정 노동의 내역을 엑셀표처럼 정리해 청구합니다. 내가 그때 밥을 샀고 새벽 3시까지 내 하소연을 들어줬고 내 과제를 대신해줬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상대방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기생충 혹은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세웁니다. 사랑과 헌신은 사라지고 오직 내놓으라는 차가운 채권 추심의 독촉만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평소 타인의 실수에 관대했던 ENFJ는 사라지고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신경질적인 검사가 등장합니다. 열등 기능인 내향 사고가 폭주하며 타인의 말과 행동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티끌만한 논리적 오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사과하려 하면 그 말꼬리를 잡아 무참히 짓밟습니다. 상대의 선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의 결함과 논리적 모순만이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주어 서술어 안 맞아? 멍청하게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팩트만 말해. 내가 지금 운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이 변해? 평소에는 상처 줄까봐 삼켰던 말들을 가장 날카롭게 갈아서 던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이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NFJ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 트라우마, 콤플렉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립 상태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살상용 무기로 전용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 가장 아파하는 기억을 정확히 조준하여 찌릅니다.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 전 애인이 왜 떠났는지 이제 알겠네. 너희 부모님이 널 왜 걱정하는지 알 것 같다. 너 하는 꼴을 보니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상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악의적인 처형 의식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법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흑화한 ENFJ의 모습입니다. 징후 이 영혼을 해부하는 차가운 수술실, 자기 파괴적 분석의 무간지옥, 타인을 향해 휘두르던 비난의 칼날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거나 분노할 기운조차 소진되면 그 칼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180도 회전합니다. 이제 ENFJ의 내면은 자신이 피고인이자 검사, 사형 집행인이 되는 끔찍한 법정이 됩니다. 내향 사고의 그립은 ENFJ를 출구 없는 자기 비판의 감옥에 가두고 가장 가혹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2단계의 ENFJ는 자신의 삶을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듯 초단위로 프레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필터가 악의적인 자기 비하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3일 전 혹은 3년 전의 대화를 끄집어내어 난도질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단어를 썼지? 내 목소리 톤이 너무 가식적이었어. 상대방은 속으로 나를 비웃었을 거야. 단순한 실수를 인격적 결함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선의와 친절을 조작된 연기라고 결론 짓습니다.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착한 척 연기한 교활한 사기꾼일 뿐이야. 자신의 본질을 가식적이고 이기적이며 구제불능인 쓰레기라고 논리적으로 정해내립니다. 이 왜곡된 논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 보여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내가 나를 몰라서 그래라며 튕겨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긍정의 가능성을 수집하던 ENFJ가 그립 상태에서는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기 위한 불행의 고고학자가 됩니다. 과거의 기억 저장소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타인에게 들었던 비난, 거절당했던 경험만을 핀셋으로 골라내어 전시합니다. 수백 번의 성공과 칭찬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폐기 처분하고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것이 나의 진짜 실력이라며 신주단지처럼 모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할 근거를 치밀하게 구축합니다. 누군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면 ENFJ는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아니, 통계적으로 봐도 내 성격적 결함으로 봐도 미래는 없어. 이건 비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이야. 스스로 만든 절망의 논리 속에 자신을 가두고 그 감옥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완벽한 자기 학대의 단계입니다. 징후 3 가장 차가운 절연, 논리적 명분으로 포장된 관계의 대량 학살. 2단계는 ENFJ에게 있어 타인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평소 사람을 그토록 좋아하고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던 그들이 고장 난 논리 체계를 가동하여
주변 사람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분류하고 가차없이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자신의 우주에서 타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관계의 대숙청입니다. 평소라면 품었을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제는 냉혹한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하여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그들의 눈에 타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비용이자 시스템의 오류로 보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감정적 소모가 너무 커. 내 인생의 뜻보다 실이 많아. 손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상대방의 사정, 함께했던 추억, 감정적 유대감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이득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의 이분법적 논리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고하듯 차단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대화했던 사람을 오늘 아침 차단 목록에 넣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일말의 미련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적인 냉정함을 보여 주변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한 논리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에 그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너처럼 앞뒤 안 맞는 애랑 엮이는 건 내 인생의 낭비야. 상대를 내 인생의 오점 취급하며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이 만든 고립을 왕따나 외톨이가 아닌 고독한 천재 혹은 깨어있는 지성인의 길로 미화합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며 그것이 자신의 우월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오만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너무 수준이 낮고 감정적이야. 대화가 안 통하니 차라리 혼자 있겠어. 이런 속물적인 세상에서 섞이느니 고고하게 나만의 길을 가겠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이해할 수준이 못 된다고 믿어버립니다. 이는 사실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쌓아 올린 높은 벽이지만 그들은 이것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외딴섬에 유배시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수없이 되뇌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을 통해 숨 쉬는 ENFJ에게 이 고립은 산소 공급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접근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철저히 밀어내는 이 시기 ENFJ는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깊고 차가운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구멍난 가슴으로 찬바람이 들이치지만 문을 여는 법을 잊어버려 얼어 죽어가는 꼴입니다. 3. 회복의 열쇠 무대에서 내려와 고독한 동굴 속 현자가 되라. 무너져 내린 ENFJ를 구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또다시 사람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것도 불안을 잊으려 미친 듯이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은 위로나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고독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흡수하여 영혼이 체한 상태, 심각한 정서적 소화불량에 걸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남들의 욕망과 감정 찌꺼기로 가득 찬 포화 상태의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외부 입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독이 될 뿐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미로에서 당신을 탈출시켜줄 유일한 구명줄은 당신이 타인을 비추느라 잠시 잊고 지냈던 내면의 보물, 내향직관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곤두서 있던 예민한 안테나를 이제는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그 어두운 바닥에서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박수갈채가 사라져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원적이고 묵직한 삶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만이 뿌리 뽑힌 당신을 다시 대지 위에 단단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려하지만 피곤한 연극을 멈추십시오. 관객 없는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성소로 망명을 떠나십시오. 그곳은 적막하지만 평화롭고 어둡지만 진실합니다. 그 성소에서 당신은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라는 조명을 꺼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 그 작지만 단호한 진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ENFJ가 다시 진짜 태양으로 타오르기 위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의식입니다. 스텝 1. 관계의 디톡스 생존을 위한 자발적 유배와 침묵.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대 꽂아 흡입하는 외부와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타인은 당신을 구원할 천사가 아니라 고갈된 당신의 마지막 혈액 한 방울까지 노리는 흡혈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서 도망쳐야 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생존을 위한 방역 조치입니다. ENFJ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당신의 불안과 연결된 디지털 링거입니다. SNS 알림, 메신저의 숫자, 끝없는 연락의 홍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지금 24시간 대기 중인 콜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내가 답장을 안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오만입니다. 전원을 끄고 하루, 이틀을 보내보십시오. 놀랍게도, 조금은 섭섭하게도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고 사람들은 밥을 먹고 웃습니다. 이 냉정한 팩트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내가 세상을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착각에서 해방되어 치유의 첫 발을 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 근육은 타인을 위해 웃어주느라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제 그 무겁고 끈적거리는 착한 사람, 좋은 리더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의 까칠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 일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은 여유가 없어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보일 실망한 표정, 싸늘한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실망은 당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떠나갈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던 가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이 기회에 정리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비난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스텝 2. 직관의 회복 소음이 사라진 자리, 잃어버린 나의 신탁을 듣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요구를 차단하고 나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적막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소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해 곤두서 있던 안테나를 접고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 침잠하십시오. 행동의 속도를 늦추고 사색에 깊이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예언자이자 현자가 되어야 합니다. ENFJ인 당신의 내면은 그동안 타인의 감정과 욕망,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잔해들로 꽉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로 뱉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글은 남아서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트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문법도 논리도 맞춤법도 무시하고 당신의 내면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단, 철저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에서 타인을 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나는 슬프다. 타인에게 향했던 화살을 거두고 오직 당신의 감정 그 자체에 집중하여 배설하듯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 과정은 영혼의 위세척과 같습니다. 감정의 찌꺼기가 어느 정도 배출되었다면 이제 당신의 직관을 자극할 묵직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다 떼고, 계급장 떼고, 역할 떼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추구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다 보면 안개 속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직관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선명한 나의 형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내향 직관은 현실의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공에서 숲 전체를 조망하는 조감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여 지금의 고통을 재해석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실패나 끝이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긴 인생 서사시에서 이 챕터의 제목을 새로 지으십시오. 암흑기가 아니라 각성의 시간, 몰락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웅크림으로 명명하십시오. 당신이 이 시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 고통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5년 뒤, 10년 뒤의 당신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이 시련을 통과했기에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 그때 멈추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영 나를 잃어버렸을 거야. ENFJ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나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어떤 지옥불 속에서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불멸의 힘을 얻게 됩니다. 스텝 3. 건강한 자기의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 법.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헌신.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정원을 가꾸느라 황무지가 되어버린 당신의 정원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껏 타인을 향해 맹목적으로 흘려보냈던 그 거대한 헌신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쏟아부을 차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태어난 기능적인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고유한 우주이며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엄한 생명입니다. ENFJ인 당신은 평생 무의식적으로 조건부 사랑의 공식에 갇혀 살았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도움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제 이 가혹한 공식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탁월하게 해내서 누군가를 완벽하게 구원해서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평판, 인맥, 이런 것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지 당신의 피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린 나신의 당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당신조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밝고 유능한 모습뿐만 아니라 질투하고 우울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찌질한 당신의 모습까지도 이것도 나야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림자가 없는 빛은 없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 끌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온전한 나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작은 상처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작 자신의 찢어진 가슴에는 왜 그리도 가혹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독재자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습니다. 이제 그 채찍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말과 위로를 당신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너 참 애썼다. 남들 챙기느라 정작 너는 돌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치유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유일한 구원자. 그 사람은 저 멀리 있는 타인이나 완벽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긴 방황은 끝이 나고 비로소 당신 자신과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연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해야 했고 때로는 낯선 타인처럼 차갑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점철된 영광의 기록이자 동시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처투성이의 역사였습니다.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너져 내렸던 이유는 당신의 그릇이 작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품으려 했던 사랑의 크기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댐이 터져버릴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슬픔을 당신의 살점처럼 느꼈고 세상의 결핍을 당신의 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했기에 그토록 깊게 절망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섭리상 태양조차 밤에는
휴식을 취하며 달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24시간 내내 타오르는 태양은 축복이 아니라 대지를 말려 죽이는 재앙일 뿐입니다. 항상 밝아야 한다. 항상 웃어야 한다는 강박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때로는 구름 뒤로 숨어도 좋고, 때로는 차갑게 식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계기일식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빛이 잠시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이 태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 말고 기꺼이 고독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둠은 당신을 삼키려는 무덤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정막 속에서 당신의 깊은 직관은 북극성처럼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당신의 설익은 열정과 상처를 깊은 통찰과 지혜로 숙성시키는 영혼의 발효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도가 으깨지는 고통을 견디고 어두운 오크통 속에서 긴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향기로운 와인이 되듯 당신 또한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영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숨 쉬느라 지쳐버린 당신이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호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당신의 맥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다시 세상 밖으로 타오를 때는 과거처럼 자신의 몸을 땔감으로 써서 한순간 확 타오르고 재만 남기는 위태로운 산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신 스스로를 먼저 따뜻하게 데우면서 그 온기로 주변을 은은하고 길게 비추는 결코 꺼지지 않는 벽난로이자 지혜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도 빛나는 법을 깨우친 당신. 그런 당신의 두 번째 비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임을 의심치 않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